4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오늘로서 mat 엿새째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엿새째 아침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당의 모습이 어딘가 쪼그라들고 왜소해 보이고 그리고 혼돈에 빠져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잘 추진해서 범야권이 대동단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데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아침입니다. 이 야당이 이렇게 왜소해 보이게 된 결정적 원인은 선거 끝나자마자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씨가 쏟아낸 말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표가 끝나는 순간에 안철수 대표가 이번 승리는 야권의 승리다. 오세훈 후보와 이렇게 껴안으면서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너 건방진 자식이다. 말하자면 건방지다. 어째 이게 야권의 승리냐. 국민의힘당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국민의힘당의 승리다. 야권이 실체가 있느냐? 그리고 너는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걸 일단 접고 무슨 단일화 주장을 너는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걸 야권의 승리로 해가지고 대통령 되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당은 합당하지 마라. 합당해라면 골치 아프다. 그 사람의 과거 행적으로 봐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안철수와 윤석열은 합치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지금 후폭풍을 일으키고 야당으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하고 왜소해 보이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의 이러한 언행에는 그가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당을 잘 지도하고 영도해 와서 이러한 승리를 견인해냈기 때문에 그 암암리의 그 말 중에는 내가 그 승리를 견인해낸 1등 공신이다. 이런 자부심이 깔려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이게 SNS에 올라온 글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김종인 씨의 태도와 말에 대해서 벼락 맞을 소리라고 했어요. 벼락 맞을 소리. 제가 이번에 야권의 승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실패에 대한 분노한 국민의 이 분노가 불덩어리처럼 돼가지고 용광로에 펄펄 끓는 쇳물처럼 붉게 물든 이 분노의 쇳물 덩어리처럼 이걸 이 정권을 향해서 던져야 되겠는데 어디에다 던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망설이면서 보고 있는데 2번 오세훈과 4번 기호를 가진 안철수가 단일화한다고 하니까 이걸 지켜보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기고 단일화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2번 오세훈 기표란을 여기에 표화지로 해서 이 정권을 향한 불덩어리를 여기다 쏟아넣어야 되겠다. 만일 투표지에 란 외에 정권 심판이라는 란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쏟아부을 이 불덩어리를 후보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 불덩어리를 쏟아 부은 것이지 이것이 어째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게 공로고 그가 1등 공신이라고 자부하고 있는가? 불벼락을 맞을 소리. 만일 이번 선거 국면에서 단일화가 되지 않고 김종인 씨가 초기에 말한 대로 3자 필승론 그러니까 여당 후보 제1야당의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이렇게 셋이 나와도 결국은 국민의힘당 오세훈 우리당 후보가 된다. 이게 3자 필승론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속내를 감추지 아니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게 표가 갈릴 뿐 아니라 이 분열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량 기권을 해. 에이 더러운 놈들, 아이고 박영선이라도 차라리 됐다, 이런 심정, 자포자기 심정에 들어가고 투표율도 낮아지고 표는 갈리고 완전히 야권은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이걸 김종인 씨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김종인 씨에게 제가 묻습니다. 공개적으로. 당신이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비대위원장으로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고 반성한다. 이 광주 사태 당시에 그대는 전두환 장군 편이었지요. 그래, 그 정권 아래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했지요. 그 개인적 참여지요. 그거는 국민의힘당이 참여한 거 아니죠. 당신 개인적으로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도 반성한다. 그래, 그것이 이번 이 선거의 바탕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4.15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든 끝머리에 대책위원장이 되긴 했지만 그 선거 결과의 참패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 당을 지도해 왔고, 그리고 이번 선거 국면에서 우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후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야당 당수라고 한다면 불벼락을 내릴 것 같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특히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공격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를 인신공격하고 되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고 이럴 때 거기에 대응 방어막을 쳐주고 역공격을 해야 할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는데 그때는 직무유기했잖아요. 이게 그 모두 그분 남의 덕으로 이 결과가 왔는데 그 승리의 꼭대기에 올라타 가지고 이런 망언을 계속해요. 이번에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 표가 가게 된 것을 요약해서 분석을 하면 뭐니 해도 1.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위한 외침과 그것을 성공시키고 그것을 결과했다 하는 것. 그게 첫째고, 둘째로는 윤석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고비고비마다 예를 들면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계기로 국민의 마음을 드러내는 선거여야 된다라든지, 그 윤석열 효과가 대단한 자양분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씨는 야권이 있느냐, 야권 세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것만 야권이 아니죠. 제야의 많은 단체, 종교인을 비롯해서 종교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지난 1년간 이 정권을 향한 비판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고 맹렬하게 비판해 왔다고 하는 거. 이게 자양분이 된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TBS의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저는 그 이름도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 방송국에서 김어준 씨가 뉴스 공장이라는 걸 걸고 그냥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 완전히 정권 나팔수 노릇을 했어요. 뉴스 공장이 뭡니까? 뉴스를 공장에서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엉터리 뉴스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뉴스 공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국민의힘당 자체로서는 이것을 상쇄시킬 만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유튜버들입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 2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그 유튜버들이 그것이 자기 신상에 떨어진 일 것처럼 이 정권을 향한 포문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4월 7일 오전 6시 개표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서울 시내 모든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 게시물이 붙어서 후보자 신상 정보 중 오류가 있는 걸 공시합니다. 이번 오세훈 후보의 납세 실적에 일부 탈루가 있음을, 누락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거기에는 금액 표시도 없고 어느 세금을 어떻게 탈루했다는 것도 없고 그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이걸 탈세범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새벽 6시에 느닷없이 기습적으로
전 투표소에. 이거 누가 부를 건지 아십니까? 김종인 씨. 아니 물론 뭐 국민의힘당도 낮에 무슨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지만 그 순간부터 유튜브가 움직였어요. 그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오히려 오세훈 씨는 지난 5년간 세금을 30만 원을 더 냈다. 그 신고에 30만 원 더 낸 게 된 게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정확하지 않았다고 해야 될 것을 일부 탈루가 있었다. 탈세했다. 이렇게 됐다.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오. 하루 종일 한 것이 유튜브라는 거 김종인 씨 인정합니까? 그걸 인정한다면 그때는 내일이라도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 운영자와 거기에 나온 평론가들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여야 되죠. 이게 참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괘씸하지 짝이 없다.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이번에 이 개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출구조사를 4월 7일 날 여러 기관에서 했어요. 그 조사 요원이 아마 수천 명이 동원된 것 같은데 그래서 투표가 나온 사람들 면접에가 누굴 찍으느냐 그 소감을 묻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 숫자가 2번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약간 망설이면서 찍었다. 물론 1번은 절대 찍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심의 불덩어리가 양 용광로의 쇳물처럼 붉게 타오르는 이걸 어딘가 쏟아야 되겠는데 1번은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기표란에 정권 심판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 2번? 그래 뭐 이걸 찍어야 되나? 그래 할 수 없다. 이런 표가 많다는 걸 김종인 씨 깨닫습니까? 그리고 104명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이걸 깨닫습니까? 지금 이들이 김종인 씨의 저런 망언이 계속되고 나서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내 표를 돌려달라고 하는 글이 수북이 쌓여있어. 내 표를 돌려달라. 어떤 신문에 김종인 씨의 그 망언한 걸 보도한 기사의 댓글에 5천 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어. 그 글 속에는 내 표를 돌려달라 이놈아. 이런 표현이 있어. 너 얼굴 보고 찍었느냐 이 말이야. 저는 오늘 이 단계에서 김종인 씨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종인 씨가 선거 직후에 보인 이 일련의 행동 이걸 보면 앞으로 야당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도 없다. 뭐 윤석열이도 그게 그거다. 이거 다 불실하다. 그리고 여당에도 마땅한 후보가 없다. 이런 걸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그대가 이원 집정제 개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각제지요. 내각제인데 조금 변형해가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 안 할 수는 없고 일종의 이 외교 안보권이니까 막말로 하면 이게 허수아비 대통령은 선거를 뽑고 실권은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갖는 이 개헌안에 대해서 작년 7월에 공개적으로 저쪽에서 논의의 제의가 오면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저쪽이라는 건 문재인 정권 쪽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는 평소부터 이게 이원 집정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는 게 담겨 있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그게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그 발언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 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야당도 불실하다. 뭐 안철수하고 통합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잘해봐야 대통령 후보 마땅하게 나오느냐. 윤석열이도 그게 그 꼴이다. 그 여당에도 마땅한 후보가 없다. 그러면 개헌해서 이원 집정제라도 가야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뽑는 대통령 내가 한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게 깔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대는 이원 집정제 개헌에 대해서 작년 7월에 한 말 그게 아직도 유효한가? 1. 둘째로 지금도 이 개헌을 반드시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김종인 씨 측근 중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박찬종에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제가 김종인 박사를 찾아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갈 생각입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대학교 학번도 갖고 잘 안다고 봐야지요. 내가 찾아가서 물어볼 생각입니다. 기자들 데리고 찾아갈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104명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고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많은 혜택이 있죠.
아주 즐겁습니다. 그걸 즐길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도 남은 임기가 2년 반 이상 남았습니다. 가령 그 선거에 야권이 정권 탈환을 못하더라도 내 임기는 남아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 야당 의원이라는 게 희소 가치가 있어서 쏠쏠한 여러 재미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적당히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런 웰빙적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쉽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해본 경험에 비춰봐서. 그러면 어찌 되느냐? 내년에 정권 탈환도 안 되고 그대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요? 불별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 어찌 해야 되느냐? 해방 공간에서 우파가 주로 한 말인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대동단결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친중 4대주의자들, 그리고 친북, 종북주의자들, 주사파들,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세력과 단체, 정당 사람들은 이걸 대동단결하는 중심에 국민의힘 당에 서야 된다. 홍준표 의원을 입당시키냐 안 하냐 갖고 그 당 안에 무슨 이런저런 소리가 있다. 이봐요. 그대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 공천이 그 올바로 된 겁니까? 양 면박 주고 떠밀려 가지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양산에서 나왔으면 거기에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어서 민주당 의석 하나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래 어렵게 돼가 올라온 사람을 갖다가 김종인 씨 개인 감정을 섞어가지고 거기에 온갖 타박을 주고, 그래 국민의당 안철수하고는 통합을 하면서 같은 당에 찬법 신세로 몰아넣어 억울하고 힘들게 당선돼 올라온 사람을 입당 안 시켜? 그런 소갈머리를 버리라 이 말이야. 그게 대동단결의 내부의 첫째,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제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공자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얘기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화이부동하라 그랬어요. 화이부동하라. 뿌리가 다르더라도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의불화하지 마라. 뿌리가 같은데 사소한 걸 가지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동의불화하는 요소가 있어. 동의불화하도록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선거 후에 거기에다가 죄를 뿌리고 있어. 그들들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동의불화하면 안 됩니다. 대동단결해야 돼.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산다. 지켜볼 생각입니다.